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최신 기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0년 2월 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A형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A형, B형, C형은 1교시 진행되는 시험, 2교시 그리고 3교시 진행되는 시험 이렇게 몇 교시에 진행되어진 문제인지 구분하는 수단이라서 A형으로 학습하시더라도 B형, C형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실전 시험 진행 방식 순서로 진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장 더블클릭해서 실행키세요. 더블클릭 따닥 실행시키고요. 수험번호만 입력해서 로그인하라.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자리 숫자, 요 숫자 입력한 것을 복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파일 설정할 때 수월합니다. 확인. 맞느냐? 예. 맞느냐? 확인. 컴퓨터 화면이 비활성화 되어지고 마우스 조작이 안 되는 타임이 문제지를 배포하는 시간입니다. 과목이 섞여진 시험 보기 때문에 엑셀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엑셀 문제지 배포받고요.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아래 한글 시험 보시는 분 문제지 다 배포되고 난 다음에 감독 선생님 PC에서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다음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엑셀이면 엑셀 더블클릭. 바탕화면에 웬만하면은 찾기 쉽게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배포받은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 수험자 유의사항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부분이 있는데 수험자 유의사항 부분은 모든 과목이 공통이에요. 해당 답안 파일을 저장할 위치, 답안 파일 저장할 위치 고정적으로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라고 못 박혀 있고요. 그리고 파일명은 수험번호 -1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되어지면 해당 이 새 통합 문서 클릭을 하시고 네, 다음으로 답안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F로 시작하는 기능키 중에 제일 큰 키가 숫자가 큰 게 F12번 기능키입니다. 그죠? 시험 성적 좋은 성적으로 가장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세요. 네, F12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F12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대화 상자 바로 실행돼요. 빠르게 저장시킬 수 있어요.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1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복사했던 수험번호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오타 나지 않고요. 그리고 빼기 본인 이름으로 하시고 네, 저장 또는 엔터키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과목 단위별로 보면은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데 엑셀 과목에서 체킹해야 될 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모든 작업에 작업 시트 A 연럽이는 1로 하라. 그리고 시트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을 하라 라고 고정적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문제지 이제 다음으로 제1작업 하기 위해서 문제지 두 번째 페이지 부분이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요. 시트가 하나이니까 요 시트 추가 단추를 2번 누르세요. 2번. 한 번, 2번. 이렇게 해서 총 3개 시트가 되게끔 하고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마지막 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시트 3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져요. 윗상단에 대괄호 그림이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A열에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너비를 선택합니다. 열너비 대화 상자 실행되면 1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눌러서 한꺼번에 3개의 시트의 열너비를 1로 만들어줬어요. 다음으로 3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문제 조건에 보면 1작업의 아랫단의 첫 번째 조건에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을 굴림의 11로 하라. 요 조건을 현재 바로 충족을 시켜버릴게요. 모든 셀을 선택하기 위해서요. A하고 1하고 만나는 요 사각형을 클릭을 해버리게 되면 모든 셀이 한꺼번에 전체가 선택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글꼴, 기본 글꼴 맑은 곳이 클릭한 다음에 굴림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시트 이름 수정하라. 시트 1을 더블클릭하도록 할게요.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한 다음에 이름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제1작업 제1작업 시트 2 더블클릭 따닥
제2 작업, 시트 3 더블 클릭, 제3 작업 하시고 아무데나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고, 주의사항은요, 다음 작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1작업 시트를 선택하셔야 돼요. 현재 제3작업 시트니까 제1작업 시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내용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꼭 문제 유형이 고정이에요. 보면 B4부터요, 요 영역 고정입니다. B4부터 J14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B4부터 J14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할게요. B4부터 J의 14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 내용 입력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화면에 입력하는 내용을 띄워가지고 절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문제지를요, 설명 문구에 있는 문제지 링크, 정보학사 컴퓨터 자격증 카페에 문제지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출력하신 다음에 문제지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종이로 지워집니다. 코드 B4 입력하고 엔터키. 영어는 대처문자 구분합니다. K 넘버랑 키 눌러 숫자 키패드 이용하세요. 3237 엔터키,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키 누르시면 돼요. 2891 엔터키, 1237 엔터키, C 2912 엔터키, J 1028 엔터키, 3019 엔터키, K 1456 엔터키, K 2234 엔터키, 그리고 채식, 제품 수, 그리고 B14셀에다가 이 내용 다 입력합니다. 저탄수화물, 전월 대비 성장률, 관료율 5%, 관료 닫고 평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C4셀 넣용되어져요. 제품명 시래기 된장밥 엔터, 구운 폴렌타 엔터, 감바스피칸테 엔터, 공심채 볶음 엔터, 관서식 스키야키, 특이하네요 이름이, 비건 버섯 라자냐, 네 춘천식 닭갈비, 산채나물 비빔 엔터. D 넘어갈 때 여기 옆에 삐쳐나가 있으니까 CD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연럽이 자동 조절하시는 게 수월하고요. 분류, 채식, 글루텐 프리, 저탄수화물, 채식, 저탄수화물, 저만 입력하고 자동 완성되면 그냥 글 입력하고 엔터키, 저 입력하고 엔터키, 채 입력하고 엔터. 마찬가지 DE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옆으로 조금 분류까지 했고요. 그 다음 판매 수량, 숫자가 입력할 때 제가 급하게 입력해서 오타가 입력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댓글로 오타 있다라고 나중에 조금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49 엔터, 5086 엔터, 5009 엔터, 94650 엔터, 5010 엔터, 출시 1. 넘버랍기 눌러 숫자 키패드 이용하기 빨라요. 2020-10-25 엔터키, 2021-10-31 엔터키, 2020-12-01 엔터키, 2021-07-08 엔터키, 2021-05-10 엔터키, 2021-10-05 엔터키, 2020-07-08 엔터키, 2021-01-05 엔터. 가격 두 줄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lt 키를 누른 채 그 다음에 Enter 키를 눌러야 한 셀 내에 두 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줄바꿈. 가격 입력하고 Alt 키 누르고 Enter 키. 줄바꿈 되면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그냥 엔터 키. 12400 엔터, 12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9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69 동그라미 하나 둘 엔터 2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3 둘 셋 엔터 86 동그라미 하나 둘 엔터. 자,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네 뒷부분 마무리해 가도록 할 겁니다. 요게 화면상에서 자 애석이네요. 네, 위로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안 보이네. 최대 판매 수량 이렇게 있다, 그죠? 네, 옆에 거 조금만. 네, 여기까지 보여야지 하나면에서 다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최대 판매 수량 코드 저널 대비 Alt키 누르고 엔터키 갈를 아니군요. 성장률 갈로 퍼센트 갈로 닫고 엔터. 소수점 있는 건 직접 입력하세요. 15.7 엔터키 152.0 엔터키. 0이 입력 안 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처리할 거예요. 네, 그래서 55.0 이렇게 입력을 해도 뒤에 거 표시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25.0 엔터키 그 다음에 102.5 엔터키 10.0 엔터키 30.5 됐고요. 네, 엔터 엔터. H14셀 입력하지 마세요. 나중에 데이터 유효성으로 할 거예요. 제조 공장 갈록구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판매 수량 순위 갈록구름이 2 입력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해서 네, 입력이 완료가 되어지면 B4에서부터 J14까지가 입력되어진 상태에서 바로요 조건을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왜 편집이라는 건 제가 붙인 이름인데 문제에 보면 조건이라고 해서 해당 동그라미 1부터 동그라미 7개 있는데 요거 조건 외에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대상이 되어지는 게 테두리 설정, 그 다음에 셀 병합 가운데 맞춤 4군데,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문제 부분, 그 다음에 색높이 조정, 열높이 조정까지 X 대각선 처리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B4부터 J14까지 블록 정한 상태에서 위쪽 단의 홈 탭에 글꼴에서 테두리 설정부터 먼저 홈 탭에 글꼴에서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전체로 잡도록 할 건데 다시 한번요. B4부터 J14까지 범위 영역에 대해서 홈 탭에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꼭 이렇게 나와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면 첫 번째 조건 당겨가지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보게 되면은 정렬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운데 맞춰줄게요. 맞춤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요거 누르시면 돼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줄일까요? 네, 조금 줄여가지고 네, 여기까지 했고 블록 해제하고요. 다시 한 번 더요. 테두리 범위를 요 범위 영역으로 잡으세요. B5에서부터 J12까지 제가 풀이한 절차를 공식화하셔서 그냥 연습하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나오니까 B5부터 J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 적용했던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해서 요 위에 라인과 밑에 라인 굵게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다음 셀 병합 가운데 맞춤 B13에서부터 D13까지 떨어져 있는 4개 범위 같이 범위 잡을 거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두 번째부터는 네, 컨트롤 키 누른 채 B14에서부터 D14와 F14, F14, G13에서부터 I13 이렇게 선택하시고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되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K13, 14 마우스 오른쪽부터 셀 서식 선택해서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X 대각선 사전 처리할 거거든요. 테두리 탭에 가서 그냥 우상향, 좌상향 X 모양 만들고 확인 됐고요. 숫자 데이터를 체킹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숫자 데이터 영역이 요게 영역이에요. 요게 하고
날짜 데이터는 빼고요. 판매 수량과 가격 전월 대비에 대해서 오른쪽에 다 한 칸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에 오른쪽 한 칸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1000단위 이상 구분기호 적용되어 있으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량 범위 영역 이 5에서부터 이 12까지 그리고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 뭐 선택하라고요? 컨트롤 이렇게 누른 채 날짜 빼고요. 가격과 전월 대비 데이터 범위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서 1000단위 구분기호 요 시진표를 한번 누르세요. 시진표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어지고 오른쪽 끝에서 한 칸 떨어지고 1000단위 이상 시진표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요 전월 대비 성장률은 지금 현재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H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표시 형식에 요 .0을 .00이라고 여기 자릿수 늘림이에요. 자릿수 늘림을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졌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높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높이는 1행부터 3행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지 버튼 누른 다음에 행머리끌 블록 지정 1, 2, 3 마우스 오른지 버튼 행높이 높이 값을 추천입니다. 25 무난합니다. 25 확인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행부터 저기 14행까지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지 버튼 행높이 25를 아까 몇 개? 3개 빼주면요 25를 3행 22 이렇게 기억하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추천입니다. 추천 22행 22 크기로 이렇게 행높이 조절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열너비는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요. 해당 이 열너비는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내용물 코드는 너비값이 요 간격 있잖아요. 좌우 간격. 네, 요 보고 너비값을 대충요 이렇게 넓혀주면 되겠습니다. 판매 수량 좀 많이 넓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출시일 이렇게 됐고, 그 다음 가격 가격도 좀 많이 넓어져야 되겠고, 전월 대비 이렇게 제조 공장 순위 4, 5행 경계선 더블 클릭해가지고 4, 5 경계선 더블 클릭해가지고 요 높이가 약간 아까 세 줄로 바뀌면서 넓어져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력 데이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작업 넘어가기 전에 꼭 입력 데이터 다시 한번 체킹하세요. 문제지. 오타 있으면 2작업, 3작업, 4작업에도 연속적으로 감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편집은 동그라미 5개 중에서 7개 중에서 첫 번째 거 완성했고요. 두 번째부터 제목부터 이름 정의까지 문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화면 표시를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삽입 탭의 도형은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순서도에 있는 화면 표시 찾아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름값이 이렇게 확인되니까 순서도 화면 표시 B1 위에서 약간 간격 띄우고 너비값은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서 G에 요정도 됐습니다. 놓아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할게요. 내용 입력하기 전에 그림자 스타일 꼭 요구하거든요. 그림자 옵셋 오른쪽은 바깥쪽 그림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형 효과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에서 옵셋 오른쪽만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바깥쪽에 9개 중에 옵셋 오른쪽 됐고 내용 입력할게요. 내용은 밀키트 베스트 판매 현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하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2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4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검정, 그리고 굵게 채우기 노랑, 깡통 펼치 버튼 채우기 노랑 이렇게 했고요. 요구 조건은 여기까지이지만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구 조건은 결제란에 대한 조건이 토시 하나는 틀리고 이대로 나옵니다. 이메일 셀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고 원본 삭제하라. 꼭 이렇게 나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결제란을 저희는 이 작업 시트에다가 만들도록 할 거예요. 이 작업 시트에 C2부터 F366 여기다가 만들 건데 C2에다가 확인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MD 대문자입니다. MD 팀장 본부장. 네. C2부터 F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모든 테두리 수평 영렬 가운데 맞춤에서요. 수평 가운데 맞춤 눌러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합쳐야 되잖아요. 병합 C2, C3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맞춤에서요. 네. 병합 가운데 맞춤. 그 다음 인자가 밑으로 확인 밑으로 내려가니까 요거는 병합 가운데 맞춤 왼쪽에 두 칸에 위에 한 칸 있는 가나 대각선화 살표 요 명령 아이콘을 누르면 방향 설정할 수 있는데 세로 쓰기로 해서 확인 밑으로 내려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비 높이 값 적당하게 눈대중을 조절하면 되는데 너비 값 크기 값으로 말씀드리면 C열 4 DEF 7.5 그리고 2행 17.5 3행 40으로 추천입니다. 2행에서 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입력하고 확인. DE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문화입니다. 7.5 꼭 이 값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숫자 값을 익혀 놓으면 2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작업 속도가 좀 빠르겠죠? 네, 17.5 3행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40. 제가 풀이하는 방법은 감점사항이 없어요. 이 풀이 방법으로 연습하셔가지고 다 만점 받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추천드리는 대로 여러분들 공식화 하셔가지고 반복 연습하시면 돼요. 자, RTQ 시험은 문제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요 복사 붙여넣기 할 건데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요 조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라. C2부터 F3까지 블록 지정 홈 탭에 요 클립보드 그룹의 가행 밑에 있는 복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이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림으로 복사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 확인 1작업 시트에 와서 H1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끝에 라인 맞추세요. 제2열에 맞추시고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왼쪽이 H열까지니까 여기 네, 그러니까 그림이니까 선택한 다음에 조절점을 여기까지 걸어가 너비를 이렇게 넓히세요. 중간에 이 굵게 돼 있는 거 조정 안 해도 되나요? 안 해줘도 됩니다. 네,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너비가 좀 좁은데요. 괜찮습니다.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자, 원본 지워라. C부터 F까지 열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2행 3행 횡높이 조절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이렇게 싹 지우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네 번째 조건은 고정적으로 해당 이 B4부터 J4까지와 그리고 요 코드하고 판매 수량 꼭 채우기 주황 꼭 그렇게 나와요. 꼭 이렇게 나옵니다. 요구 조건이 불변이에요. 자, B4부터 J4까지 지금 선택한 상태이고요. 블록 지정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코드와 판매 수량 셀 선택을 하고 홈 탭에 글꼴 채우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세 번째 거 주황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 네, H14셀 원래 입력이 있는데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꼭 데이터 유효성 네, 얘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H14셀 선택하고요. 데이터 탭이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대상자 실행되어지면 설정 제한 대상 자체를 저희 시험은 목록밖에 안 나와요. 네,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고요. 원본 입력나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B5에서부터 B12까지 영역 블록 잡습니다. 됐죠? 네. 범위 영역 자동으로 입력되어지면 마우스로 이렇게 걸었을 때 입력되면 확인 누르시면 되고 펼침 버튼 보이죠?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문제지하고 같을 거예요.
첫 번째 거 K3237 맞죠?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셀 서식에 대한 조건으로서 B5부터 B12 영역 E5부터 E12 영역 블록 지정합니다. 자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 메뉴에서 셀 서식을 선택해도 됩니다.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을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 표시형 탭에 자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합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고요. 문제 조건에서 보니까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박스를 표시하는데 90쉼표 680 박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형식 입력란에 위에서 네 번째에 있는 샵 쉼표 샵0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샵 쉼표 샵0 되면 제일 입력란 끝에다가 0 뒤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상따옴표 박스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위에 보다시피 문제 조건과 같이 90쉼표 680 박스 됐죠? 확인 클릭 됐습니다. 근데 아까 요 문제의 첫 번째 조건에 보면 숫자와 회계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빼먹었는데 요 범위 영역이 15에서부터 12 영역과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가격 전월 대비 여기까지 범위에 대해서는 홈 탭에 맞춤해서 수평 정렬을 오른쪽으로 맞춰주세요. 숫자 및 회계 정렬은 오른쪽 정렬. 그런데 해당이 함수 영역은 이 조건으로 충족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범위 영역인 요 범위 영역은 오른쪽 정렬로 적용을 해주세요. 됐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점수 주는 문제 D5부터 D12 영역 D5부터 D12 영역 블록 잡은 다음에 이름 정의 이름 상자 D5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름으로 수정하세요. 여기다가 분류로 수정하세요. 분류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조건 편집적인 부분 완성이 되어졌어요. 문제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추가 수정해 주면 좋겠다. 여기 눈금선이 안 보이잖아요. 요 눈금선 안 보이는 거 셀 테두리 선요. 요거 안 해줘도 감점은 아닌데 문제지에는 지금 현재 안 보이니까 이 결제란 보면 뒤에 구분선 안 보이니까 보기 탭에 표시해서 눈금선 체크를 해제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 눈금선 체크 해제. 여기까지 해서요 기본 작업의 표서식 부분 마쳤고요. 1작업은 배점이 240점입니다. 여기까지가 100점 차지합니다. 100점. 남아있는 140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점 남아있는 부분은요 함수 문제 6문제 20점 배점씩 해서 120점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 한 문제 20점 해서 총 140점 차지합니다. 자 순차적으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함수 문제는 함수 문제 6문제 중에 2문제 1번과 2번은 세로로 길쭉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셀에다가 완성한 함수식을 자동차 맨들 밑으로 끌어가지고 채우는 문제 유형입니다. 주로 나오는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회차에서는 첫 번째가 추즈하고 미두 조합 문제, 두 번째가 순위 구하는 랭크점 EQ 문제 요구되어졌어요. 요 외에는 이제 if 판정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요 범위 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자 함수를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주로 물어지는 함수가 6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를 한 문제도 못 푸셔도 400점을 받을 수 있으세요. 400점이 A등급입니다. 마이너스 100점까지는 가용 점수인데 한 문제도 못 풀면은 안 되죠. 6점이 그러니까 그 20점에 6문제니까. 그래서 한 문제만 푸셔도 400점은 맞을 수 있으세요. 한 문제만 함수를 6문제 중에 한 문제만 푸셔도 400점 됩니다. 다른 거 다 맞는다고 가정하면. 근데 보통 3문제까지는 충분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최신 기출 문제 한 3회분만 붙들고 함수 문제 3회분 하게 되면 6문제씩이니까 3, 6, 28 한 16문제 한 3, 6, 28 18문제 정도만 3회차 정도 최신 기출 문제 3회차 정도만 풀 수 있는 거 반복 연습하시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3문제는 꼭 맞추실 거예요. 자 I 5셀 선택하시고요. 함수 마법사 풀이 설명드릴게요.
쉬운 방법으로 fx 누르세요. I 요새 선택하시고 fx. 함수 어떤 거 사용하라 주어집니다. 네. 코드의 두 번째 문자가 1이면 평택, 2면 정읍, 3이면 진천으로의 choose. 미드 조합은 choose부터 CHOOSE 확인. 인덱스 언더바 NUM 부분에다가 미드 MID 함수 갈로 열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미드 함수 익숙치 않으시면 MID 하고 갈로까지 꼭 하셔야 돼요. 갈로 하시고 여기다가 미드를 딱 선택하시면 미드 함수에 대한 도움말로 바뀌어요. 네. 문제에서 이렇게 요구할 조건은 코드에 있는 문제 조건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뽑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글자를 뽑아서 1이면 2면 3이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에 있는 코드가 입력된 셀 선택하시고 두 번째 글자는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뽑으라는 거잖아요. 추출할 글자 수는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K3237인 경우에는 두 번째 한 글자 뽑으면 요거잖아요. 3이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포인트를 choose를 클릭하세요. choose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choose 함수 인수로 다시 바뀌어요. 자, 요 뽑아진 값이 1일 때 실행문은 문제에서 평택입니다. 상따옴표 묶음 평택. 문자로 만든 상따옴표 묶어줍니다. 2일 때는 정읍으로 돼 있어요. 정읍. 그 다음에 상따옴표 묶음. 세 번째는 진천. 상따옴표 진천.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확인 눌러가지고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해당 이 자동차 만들 요 점을요 요 밑에까지 끌어서 채우세요. 요 점을요 네 마우스로 요 점을 올린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쭉 채워서 놓고요. 추천입니다. 요 체험 옵션을 눌러가지고 중간에 보면 이 굵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걸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추천입니다. 추천. 안 하셔도 감점되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지저분하니까 채우기 없이 서식 없이 채워라.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선도 실선으로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순위를 구하라. 랭크.eq 함수 사용하라. 단일 함수니까 J5셀 선택하시고요. fx 누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 랭크.eq 입력하시고 엔터키 확인. 함수 문제 몇 문제 나온다고요? 6문제. 주어진 함수 개수는 몇 개냐? 꼭 8개. 그러면은 6문제 중에서 8개면 두 문제만 2개 함수 조합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1개 함수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네. 자, 랭크.eq에 대한 도움말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을 지정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전월 대비 성장률에 대해서 내림차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전월 대비 성장률이 입력된 셀 마우스로 꾹 H5셀 꾹 찍으면 H5 입력되어지고요. 그 다음 레퍼런스 영역은 이 전월 대비 성장률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H5에서부터 H12까지 영역 이 비교 범위잖아요. 이 비교 범위 영역이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이 참조 영역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랭크.eq의 레퍼런스 영역은 범위 지정한 다음에 F4번 기능키를 눌러가지고 이 절대 참조로 바꿔야 돼요. 절대 참조로 바꾼다는 말 자체는 이 함수식이 채워지는 위치에 따라서 참조하는 대상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번 누르면 열과 옆에 달러가 따다다닥 붙어요. 따다다닥 이렇게 꼭 바꾸셔야 되고 오더는 마우스를 찍어보면 0이나 생략은 내림차순위야 0 입력하도록 할게요. 생략해도 됩니다. 문제에서 내림차순 순위 구하라. 내림차순은 큰 값이 1등이에요. 확인. 요 자동차 면들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요 점을 밑으로 쫙 채운 다음에 놓고 서식 없이 채우자. 펼침 버튼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1에서 8등 범위 내까지 나와야 돼요. 꼭 이렇게 동점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점수가 같은가 봐요. 보니까 네. 전월 대비 25% 같죠. 그죠? 자, 다음 세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는 단일 셀 문제예요. 네. 2에 13셀 선택하고요. 세 번째, 채식 제품 수 구하라. 결과값에 개를 붙여라.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tcount a 함수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D13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함수 검색 tcount a.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tcount a 확인.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하면 꼭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자 힌트를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 범위영역 네, 약간 혼동되시면 2작업과 3작업에서 1작업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 범위 영역이 데이터베이스 범위다. 이렇게 익혀 놓으시면 혼동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작업이나 3작업에 보면 복사 붙여넣기 하라 라고 하는 요구 조건의 범위가 네, 딱 못 박혀 있어요. 네, 그 범위가 B4에서부터 H10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H12로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 붙여넣기 그렇게 네, 돼 있어요. B4부터 H12 영역. 자, 이렇게 네, 픽스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필드요. 대상 필드는 세 번째 문제에서 네, 채식 제품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해 라고 돼 있는데 필드는 채식 제품 수 여기 분류 부분에 보니까 채식 뭐 이렇게 입력돼 있다 그죠? 지금 B4부터 H12 영역에 어떤 필드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dcount A 함수는 dcount A가 없는 dcount 함수는 입력 데이터의 입력값이 숫자가 입력된 것만 선택해야 되지만 dcount A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분류라고 분류 필드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 필드 선택해도 되고 분류 필드 선택해도 되고 코드 필드 선택해도 되고 판매 수량 필드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크라이테리어는 분류가 채식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이라고 돼 있어요. 채식이 하나, 둘, 세 개니까 3 맞죠? 자, 여기서 확인 누르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추가 문자열 get자 붙여라 and 연산자 이용해서 개 해줘도 되고 여기다가 바로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and 상따옴표 개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함수인 수 지정 대상 자체는 어떤 걸로 해도 어떤 필드를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dcount A는 빈 공란이 아닌 셀 개수 이렇게 되니까 네.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수화물 전월 대비 성장률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4셀 선택하시고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을 하시오. sumif와 countif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fx 눌러가지고요. 이 14세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sumif부터 조건을 만든 데이터의 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sumif 확인. 조건 범위 영역은요. 저탄수화물 전월 대비 성장률 평균을 구하라. 저탄수화물이 입력된 열은 분류입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여기 입력돼 있잖아요. 분류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D5에서부터요. D12까지. 어떤 경우에는 이 머리거를 선택하고 어떤 경우에는 머리거 선택하지 않는 게 혼동돼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D로 시작하는 함수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네, 해당 반드시 이 머리거를 영역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근데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들은 입력 데이터만 선택하셔야 돼요. 머리거 선택하면 안 돼요. 요렇게 입력 데이터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영역이 이름 정의가 분류라고 되어 있네요. 네, 분류 이용하라 됐고 그 다음 크라이테리어 부분 자체는 입력값이 저탄수화물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꼭 선택해 버리세요. 수월하게. 자,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전월 대비 성장률 평균 구하라. 전월 대비 성장률 입력 범위 영역 데이터 범위 영역 H5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됐고요. 자, countIf를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와 구하게 되면 분류가 저탄수화물인 전월 대비 성장률 합이 구해진 거예요. 여기 평균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그 분류가 저탄수화물인 개수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요 뒤에다가 여기까지만으로 그냥 서밋프는 끝났어요. 확인 눌러주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면 되고 여기 위에다가 수식 입력지 클릭한 다음에 나눠요. 나누기는 슬러시 연산자입니다. 슬러시 그 다음에 count if 갈로 열고요. 조건 범위하고 기준이 요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분류 쉼표 H7을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갈로 닫기 하시면 완성되어졌습니다. 4번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네, 조건을 만들거나 데이터 평균 구하라 sumif하고 countif 구할 때는
sumif 함수씩 나누기 countif 함수씩 갈록구름이의 앞에 있는 대상과 기준은 같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미리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숫자 데이터에 대한 정렬은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이대로 두셔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다음 5번째 점수 주는 문제. 최대 판매수량 구하라. 맥스 함수. 이거는 함수 마법사도 굳이 이용 안하고 바로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 정도의 난이도 함수입니다. 맥스 판매수량의 최대값 구하라. 범위 영역을 판매수량 2, 5에서부터 2, 12까지. 요게 완성된 함수식이에요. 네, 이꼴 맥스 갈로 2, 5 콜론 2, 12 갈로 닫기 하시면 끝. 됐고요. 이꼴 맥스 갈로 2, 5 콜론 2, 12. 다음 마지막 6번째는 브이로그 함수로 거의 못 박혀 있습니다. 판매수량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H14셀을 선택한 코드에 대한 판매수량 구하라. 브이로그 함수 사용하라. 거의 고정적입니다. 99%가 6번은 브이로그이 나옵니다. J14셀을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vlookup 확인. 줘야 할 값은 고정적으로 H14셀 못 박아버리세요. H14셀을 선택한 이렇게 꼭 이렇게 나와요. 테이블 언더 어레이 영역은요,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K3237 입력된 셀 선택해보세요. B5셀 그 다음 끝셀은 H12로 못 박아버리세요. H12로 못 박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B5에서부터 H12 영역. 다음 컬럼 언더바 인덱스 언더 NUM은 현재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서 지금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H14를 선택한 코드에 대한 뭘 구하라? 판매수량을 구하라. 이 판매수량이 몇 번째 있냐고요. 선택한 이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열에 첫 번째 코드, 두 번째 제품명, 세 번째 분류, 네 번째 판매수량, 네 번째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4를 입력하시면 돼요. 판매수량은 네 번째 있다. 그래서 4. 그 다음에 저희 시험에서는 조회 방식은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false, false 또는 숫자 값으로 0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6번 풀이에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풀었고요. 다음 확인, 결과치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1번 네, 제1작업 풀이 끝났고요. 다음 제2작업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필터 및 서식 문제 나왔고요. 네, 제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 아까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참조 범위 영역, 요걸 힌트로 얻으시면 된다 말씀 제가 드렸죠. 네, 문제 주관은 이 조건 먼저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 범위 지정한 다음에 복사하세요. 이 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옵션 첫 번째 거 너무 크네요. 좀 줄일게요. 자, 너비가 좁은 열 있죠. CD 경계선 더블 클릭, 그리고 DE 경계선 더블 클릭, EF 경계선 더블 클릭, FG 경계선 더블 클릭. 네, 나머지는 다 잘 보이고. 자, 문제 유형 자체가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 유형 나왔습니다. 네, 이 작업은 고급 필터와 목표가 찾기 문제 유형 둘 중에 하나 나와요. 네, 근데 이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오고요. 표서식과 목표 찾기 중에는 표서식이 쉬워요. 그러면 2번이 쉽게 나오면 3번은 어렵게 나오는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이 나오고요. 네, 월별로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반드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고급 필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요. 조건이 두 개예요.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판매 수량이 10,000 이상, 연결고리 이거나로 되어 있어요. 또는 조건입니다. 네, 기준은 코드와 판매 수량이에요. 그러면 코드와 판매 수량, 코드와 판매 수량을 복사해서 결과 셀은 B18셀부터이고 조건 범위는 B14. 저희 조건 범위부터 먼저 완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복사해가지고 B14셀에다 붙여넣기 하세요. 코드와 떨어져 있는 셀 선택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죠. 요 두 개를 복사한 다음에 조건 범위 B14셀 여기다가 네, 붙여넣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 코드 바로 밑에다가 K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로 시작은 K하고 별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법령 문자. 그래서 K 별표로 합니다. K 별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만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조건은 요 같은 행에다가 하게 되면 요렇게 하게 되면 AND 조건이에요. 이거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이거나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하시면 안 되고 또는 조건인 경우에는 요 한 칸 밑에다가 하셔야 돼요. 조건을 해당 셀 선택을 하시고 C 16에다가 크거나 같다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쉼표 빼고요. 요렇게 B14의 코드 그 바로 밑에 K 별표 옆에 판매 수량 한 칸 띄우고 밑에다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필드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인 자료의 코드, 제품명, 가격, 전월 대비 성장률 4개 필드만 추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복사 위치는 B18셀이에요. 자, 코드 그리고 제품명 건너뛰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가격하고 전월 대비 이렇게 선택하고 복사. 그 다음 어디다가 결과 셀은 B18셀부터 B18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할 건데 위에 있는 표 영역 안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위에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요. 고급을 선택합니다. 고급 선택하면 고급 필터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고요. 꼭 결과는 다른 장소의 복사로 바꾸세요.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 입력나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B14에서부터요. C16까지 범위 지정합니다. B14에서부터 C16 범위 지정하고요. 그 다음 복사 위치 네,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B18에서부터 E18까지. 문제에서는 B18셀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형이 반드시 블록 정하시고 네, 완성되어진 고급 필터의 대화상자 설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 범위 B2에서부터 H10, 조건 범위는 B14에서부터 C16, 복사 위치는 B28에서부터 E18 됐고요. 그 다음 확인 하면 이렇게 4개가 걸러졌어요. 둘 중에 하나 만족해도 만족. K로 시작하거나 K가 아닌 경우에도 판매 수량이 네, 만 이상이면 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됐습니다. 자, 다음요. 네. 표서식 굉장히 쉬워요. 결과 셀의 범위 영역 B18에서부터 E2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 중요합니다. 이 순서. 네,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라. 채우기 없음 설정은 홈 탭에 글꼴 그룹에 채우기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채우기 없음을 선택합니다. 채우기 없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6은 위쪽 단에 홈 탭의 스타일 그룹의 표서식요. 홈 탭의 스타일 그룹의 표서식에서 표 스타일의 보통의 6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거 표 스타일 보통 6 클릭했고요. 머리글 포함합니다. 확인. 머리글행 줄무늬행은 기본값이에요. 머리글행 줄무늬행 기본값이니까 따로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쉽죠?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1작업 시트 이용해서 3작업 시트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같이 작업에 1작업 시트로 가서요. B4에서부터 2작업 시트에서 복사했던 범위 영역 H12 선택하시고요.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세요. B4부터 H12 선택하고 홈 탭에 표에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에서요. 네. 밑에 기존 워크시트 보고서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 위치 입력나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네, 3작업 시트의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꼭 B2부터 시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B2를 선택하시고요. 3작업 시트의 B2셀 3작업 시트의 B2셀 선택하고 확인 누릅니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 잡히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요.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이 필드 영역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요 출력 형태에서 요렇게 사각형 요렇게 동분화 시키세요. 그러면 요 부분이 요거도 4등분 했을 때 행위 가격 열이 분류 요렇게 파악되어지죠. 네. 그래서 가격 단위원을 행에다가 배치하고 분류를 열에다가 배치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격과 분류별, 가격 및 분류별, 제품수의 제품명의 개수로 가라. 이 순서도 따져야 됩니다. 이 순서. 얘를 먼저 하고 뒤에 걸 나중에 해야 돼요. 제품명의 개수. 이번엔 제품명을 여기 시그마 값에다가 끌어 놓으세요.
제품명을 시그마 값에다가 걸어서 놓습니다. 개수 제품명 됐고, 그 다음에 전월 대비 성장률, 전월 대비 성장률을 요 개수 제품명 밑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적용 함수가 합계로 돼 있어요. 요 조건은 평균이에요. 그럼 수정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클릭합니다. 합계 전월 대비를 클릭한 다음에 값필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값필드 설정을 선택을 하면, 자, 요렇게 네, 값필드 설정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고, 적용 함수를 이쪽에서 바꾸세요. 평균으로 선택을 바꾸고, 닫기 전에 출력 형태를 확인하셔가지고 요 사용자 이름을 꼭 수정하는 걸 요구를 하거든요.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평균 전월 대비 성장률 갈록구름이 %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요 이하 부분이 없어요. 요 이하 부분을 여기다 적어 주셔야 돼요. 평균 콜론 전월 대비만 있는데 요 한 칸 띄우고, 네, 성장률 갈로 % 갈로 닫기까지 추가적으로 얘를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됐고, 확인 누르세요. 확인 클릭. 됐죠? 네. 자,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조건은 네 가지 조건 나옵니다. 네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끝났으면 나머지 부분은 네, 쉽습니다. 가격 단위원을 그룹화하라. 출력 형태를 보아야 됩니다. 가격 단위원 그룹화해 보면 숫자 데이터네요. 네. 해당 요 B5셀 선택하시고요. B5셀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 선택하면 그룹화 대화상자 실행되어져요. 여기에 시작값이 제일 작은 값, 그 다음에 끝값은 제일 큰 값 1, 시작 1, 끝값 3만. 그 다음에 단위는 만 단위로 되어 있네요. 1부터 만 1부터 2만. 네, 만. 시작 1, 끝 3만, 단위 만. 확인. 같으냐? 같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분류를 출력 형태가 정렬하라. 네, 위에 있는 분류 보니까 채식, 저탄수화물, 글루텐브리 이렇게 돼 있어요. 내림 사전 정렬돼 있어요. 여기 열 레이블 있죠? 열 레이블에 펼치 버튼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서 텍스트 내림 사전 정렬 선택하게 되면 채식, 저탄수화물, 글루텐프리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 레이블 있는 셀 병과 가운데 맞춤과 별표 그리고 총합계 지워라. 요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상자 실행되면 레이아웃 서식에서요 꼭요 레이블 있는 셀병을 가운데 맞추고 꼭 요구됩니다.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빈셀 별표 있죠? 여기 입력하는 거, 네, 문제에서 별표 2개 요구하고 있으니까 별표 2개 클릭한 다음에 Shift 8번 키를 2번 됐고, 그 다음에 행총합계 꼭 지워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약 및 필터 탭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행총합계 체크 해제해버리면 돼요. 행총합계 표시 체크 해제 확인. 자,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알아서 알아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 확인해 보면 이름값부터 여기 행 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요 수식 입력 줄에서 가격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엔터. 너비값 약간만 넓혀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열 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분류라고 수정합니다. 분류 됐고, 그 다음에 요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C5에서부터 H8까지 C5에서부터 H8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위에 맞춤 그룹에서요 이 두 개 그냥 클릭하세요. 꼭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수평 가운데 맞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표 누르시면 돼요. 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평 가운데 맞춤 그리고 표시 형식 심표 눌러주면 출력 결과체가 같게 될 겁니다. 됐죠? 네. 자, 3번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제 4작업, 네, 그래프 작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작업. 자, 그래프 작업은 차트 종류를 확인했을 때 묶은 세로 막대형 밖에 안 나와요. 묶은 세로 막대형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네, 묶은 세로 막대형을 하고 그 다음에 차트는 데이터 1작업 데이터 범위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작업 시트로 가서요. 1작업 시트로 간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 출력 형태 가로 항목과 범례 참조해서 데이터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 입력 데이터는 8개인데 이 막대의 종류는 6개예요. 네, 2개가 빠져요. 2개 빠지는 걸 파악을 합니다. 자, 시험장 가실 때 볼펜 하나 들고 가셔야 돼요.
준비사항 시험 신분증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되고 신분증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그 다음에 볼펜 하나 네, 그 다음 수험표 요 세 가지를 꼭 챙겨와야 됩니다. 볼펜 가지고 문제지에 뭐 마킹 하셔도 돼요. 시래기 된장국 된장밥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 건너뛰는 거 파악했고 감바스 피칸테 공심채 볶음 관서식 스키야키 그 다음에 이게 건너뛰고 춘천식 닭갈비 산채물 비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차트 작성할 때 데이터 선택하는 규칙 세 가지. 네, 첫 번째 표 머리글도 반드시 포함시켜라. 표 머리글 포함. 그래서 지금 현재 선택되지 않은 네, 요 제품명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 범위 한 꾸러미. 연속 범위 한 꾸러미. 그러면은 선택을 색깔을 바꿔가지고 네, 마킹을 할까요? 네, 요렇게 한 꾸러미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 단위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행 단위로 선택하라. 이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범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가격과 판매 수량이에요. 가격과 판매 수량, 가격 판매 수량 이렇게 돼 있나요? 요 판매 수량, 그 다음에 요 가격. 그리고 건너뛰고 한 줄 건너뛰고 이렇게 연속 범위, 그 연속 범위 행 단위 배열 선택, 또 건너뛰고 요 두 개, 요렇게 해서 꾸러미가 9개가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꾸러미가 9개. 자, 요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C부터 C5 컨트롤 키 누르고요. 판매 수량, 가격. 구운 폴라텐 건너뛰고 폴렌타 건너뛰고 3개. 그리고 비건 버섯 라자냐 건너뛰고 2개.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막 차트 이동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여기서 F11번 기능키 누르면 바로요. 네, 1작업 시트 앞이 차트 시트가 뚝딱 삽입돼요. F11번 기능키 누르세요. F11번 누르면 차트 시트 뚝딱 삽입됩니다. 문제 요구 요건이 고정입니다. 해당 선택 데이터의 대상으로 차트 시트 삽입하라 반드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끝난 거고요. 새 시트 이동하고 시트 이름을 제4작업을 하래요. 네, 그러면 요 차트 1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4작업으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속도 빠르게 할 수 있고 마지막에 보면 문제 출력 형태 아래쪽에 보면 순서를 네, 꼭 1, 2, 3, 4 작업 순서 내려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트 순서를. 그러니까 요 4작업을 3작업 끝에 끌어서 옮깁니다. 1, 2, 3, 4가 되게끔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총 10개의 조건이 있어요. 네, 4작업은 네 번째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 스타일 1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요 차트 레이아웃 부분에 레이아웃에서 빠른 레이아웃 종류 중에서 세 번째 거 레이아웃 3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첫 번째 거 이게 스타일 1이래요. 네, 눌러줍니다. 됐어요. 네 번째 조건. 다섯 번째 조건으로 가서 영역 서식에 대한 조건인데 차트 영역에 대해서 네, 차트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서체는 굴림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 수정하는 게 빠르고 크기 11 입력하고 엔터키. 채우기 요구하는 질감의 분홍 박엽지는 제목 옆에 마우스를 딱 올리면 차트 영역이라고 뜨면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오른쪽에 차트형 서식 작업장 떴고요. 그 다음에 네, 채우기 펼치 버튼 누르고 채우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깡통 채우기 펼치 버튼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질감의 종류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요. 목록 중에서 질감 분홍 박엽지는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분홍 박엽지 찾아지죠? 요 클릭 됐고 그 다음에 그림은 채우기 인쇄하라.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X축과 가로 Y축과 X축이 만나는 영역 그림 영역. 채우기 단색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상의 종류 색 종류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일 흰색 따로 배경일 따로 아니에요. 이 이름이 흰색 심표 배경일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넘어가서
제목 서식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자, 저 불변입니다. 네, 제목의 내용부터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차트 제목의 내용. 채식 및 저탄수화물 판매 현황이라고 이렇게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여섯 번째 요구 조건 이 불변이라고요. 글꼴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치 굴림됐고 굵게 눌러줘야 되고 크기 13점인데 20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채우기 오른쪽에 있는 차트 제목 서식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색 됐고 그 다음에 테두리 밑에 테두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실선으로 합니다. 실선으로 하고 색깔 추천 테마식 두 번째 거 검정 추천입니다. 색깔 안 바꿨다고 네,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문제지가 흑백입니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판매 수량의 차트 종류를 표시는 꺾어내는 보조축 인정하라. 선택하기 쉬운 거 그냥 아무거나 파랑, 막대, 마우스 오렌지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시고 콤보 또는 혼합에서요 판매 수량 계열 차트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표시기능을 꺾어 전용이라고 요구하고 있죠. 네, 판매 수량 계열 펼치 버튼 표시기능을 꺾어 전용 꺾어 전용이 네 번째 거 보조축 지정하라 꼭 요구됩니다. 보조축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고 확인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은 꺾어 전형에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꺾어 전형을 선택하세요. 꺾어 전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깡통 여기에 표식 선택하시고 네, 그 다음 표식 옵션 누른 다음에 모양 세모예요. 기본 제공에서 형식 종류에서 모양 세모 그 다음에 크기 고정값으로 꼭 10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세모에 10 바꿨고요. 레이블 값 표시하라는 출력 형태 보셔야 돼요. 레이블 값이 표시되어진 게 하나 있네요. 하나 여기 네 78,000 박스 요거죠. 요 부분이잖아요. 선택하면 다른 것도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한 다음에 그냥 마우스 오렌지 버튼 눌러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네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이 기본값이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방법은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차트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에서 네 오른쪽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만 하면 됩니다. 됐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눈금선 살 파선 반드시 나옵니다. 요 세로값식 두 눈금선 있죠. 수평선 여기 회색 네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깡통 선택하시고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실선으로 하시고 출력 형태를 보면 꼭 파선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요구 조건이 파선입니다. 자, 파선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대시 종류요. 겹선 종류 밑에 있는 대시 종류에서 네 번째 거 파선 선택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 문제는 문제지를 세로로 배치해서 두 개를 네, 이렇게 나란히 하면서 비교를 해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펀 5,000 3만 5,000 3만 수용사항 없는데 여기 이제 세로값 축이 여기서 실선으로 돼 있어요. 네, 검은 선으로 돼 있으니까 세로값 축을 선택한 다음에 깡통에 여기 선을 실선으로 하시면 돼요. 선을 실선으로 하면 이렇게 실선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항목도 마찬가지 가로 항목 축도 선택한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바꾸세요. 선을 실선으로 그 다음 오른쪽 쭉 가서 보조 세로값 축 체킹해보면 0박스, 10,000박스, 100,000박스 수정사항 해당 선택하고요. 보조 세로값 축 선택하고 요거도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선을 실선으로 됐고 간격만 2만 단위 요 만 단위니까 그것만 수정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차트 축 옵션 선택한 다음에 축 옵션에서 주 단위를 만이 아니라 2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키 이렇게 해서 0박스 2만 박스 쉽게 나왔습니다. 네, 최대값 10만 박스 이렇게 수정이 되어지면 됐고요. 뭐 글자 색깔 검정을 안 해줘도 돼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조건까지 끝났고요. 네, 여덟 번째
조건은 법내에 대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법내에 대한 조건. 법내명을 변경하라. 출력형태 참조에서. 출력형태 참조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 문제에는 지금 두 줄짜리가 있죠. 가격이. 근데 출력형태는 보면 한 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못 박혀 있거든요. 이렇게 한 줄로. 그러니까 요거를 수정이 필요하니까 해당 법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 이름 변경이 필요한 법내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용 그대로 입력하세요. 직접 타이핑. 가격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 직접 입력 확인 클릭. 수정됐죠? 확인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9번째는 도형사에 박고 난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2주년 할인 행사. 모서리 등본 모서리 등본 사각형 설명사에 만날 출력형태 같이 네, 내용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저희 지금 현재 출력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 수정 안 됐네요. 네, 막대의 너비값이 수정이 안 됐다. 그죠? 막대의 너비값. 막대의 너비값은 요 막대 있죠. 막대를 선택하셔가지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요 너비값이 간격 너비를 80으로 하시면 무난하게 비슷하게 될 거예요. 간격 너비를 막대 선택했고 그래프 요 간격 너비를 80으로 수정하시면 너비값이 비슷하게 될 겁니다. 자, 도형사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 삽입 탭에 이게 지금 활성화 안 된 경우에는 차트가 선택이 안 돼서 그래요. 차트를 꾹 눌러야지 얘가 활성화되어집니다.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설명선 출력형태 보고요. 위치 저기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모서리 둥근 직사각형 설명선 사각형 설명선 사이 위치는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네 여기 정도 위에 너비값 채식 밑으로 내용 눈대중으로 놓으세요. 2주년 할인 행사라고 내용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영역 서식에서 차트 영역은 굴림이 11이었어요. 그게 맞춰가지고 그걸 설정하세요. 5번째 차트 영역에서 굴림 11. 그래서 홈 탭에 얘를 굴림에 11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세부 조건이 없어요. 자, 글자 색깔 검정 색깔, 채우기 색깔 흰 색깔, 깡통 흰 색깔, 수평 정렬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거의 뭐 현 상태 그대로 둬도 큰 차이가 없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이상으로 2022년 2월달에 진행되어진 ITQ 엑셀 채식 연주 문제풀이 마쳤고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좋아요, 구독, 정보박사에게 많이 힘이 됩니다. 네, 시험 준비하실 분들 꼭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